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네, 쇼핑몰 API 만드는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쇼핑몰 API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이 쇼핑몰이라는 건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로그아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그인, 로그아웃, 인증 이 부분을 이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 중에서도 이 JWT라는 것을 함께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런 걸 공부하면서 해주세요 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어, 프로그래밍이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 시큐리티다라고 하면 요즘은 되게 좋은 책들도 많고 공식 문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방향성만 제시하려고 해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포트폴리오는 스스로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가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이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JWT를 이용한 스프링 시큐리티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음, 자,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인증과 관련된 아키텍처 부분이 요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 HTTP 요청이 오면 어스티케이션 필터라는 게 가장 먼저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스티케이션 토큰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붙여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용자가 이제 요청해서 아이디와 암호를 이제 접근을 한다고 나와 있죠? 사실 이 요청에서 올 때 아이디와 암호가 이렇게 오는 건데, 저희들은 아이디 암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JWT라고 불리는 토큰 값을 이 요청에다가 담아서 보낼 겁니다. 실제 이제 동작하는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잠깐 제가 서버를 실행해 볼게요. 자, 만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예제를 잠깐 실행을 하고 나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걸 통해서 로그인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http://localhost 8080 밑에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로그인이라고 요청을 보내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겁니다.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 이제 바디 값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디 값을 로우 형태로 보내는데 제이손 메시지로 보낼 거예요. 근데 제이손 메시지로 보내는데 이렇게 제이손 메시지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메일에는 yourstory@gmail.com, 패스워드에는 hello1234 느낌표 샵 달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과 암호 값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제이손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이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아이디 암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맞았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액세스 토큰, 리플래시 토큰, 멤버 아이디, 닉네임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받은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액세스 토큰 안에 있는 이 값을 JWT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JWT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JW 토큰이 도대체 어떤 형태인가 이렇게 알아보면은
JWT IO 이렇게 한번 JWT IO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받은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실제 얘가 이 문자열, 이상하게 보이는 이 문자열이 어떤 데이터인지 여기에 보여줘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S256 알고리즘으로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런 데이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yourstory@gmail.com 롤스라고 해서 사용자 권한 정보, 유저 아이디 값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근데 이 값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invalid signa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소스 코드에 보면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시큐리티 키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시큐리티 키를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서버에만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값이거든요. 이걸 딱 넣어주면 이 JWT 토큰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새로 고침하고 자 이렇게 원래 이 값을 이 보세요. 요 메시지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요걸 써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해주는 거네. 요 값으로 이렇게 인코딩 되는 걸 나타내는 거네요. 이 검사해 주는 건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JWT 토큰 안에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사용자 아이디나 롤 권한, 유저 아이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하는데 제이손 데이터로 뭘 보냈습니까?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보내면은요, 그 값을 가지고 인증이 되고 액세스 토큰, 리플레시 토큰을 서버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액세스 토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헬로우라는 요청을 이렇게 보낼 거거든요. 헬로우라는 요청을 보내는데 이때 헤더 값으로 이렇게 인증과 관련된 헤더 값을 넣어주고 베어러라고 해준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진 방금 로그인하면서 받은 토큰 값을 이렇게 헤더에다가 같이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게 되면 지금은 기간이 만료됐다고 나오는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샌드해서 받은 이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요 토큰 값에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샌드하면 hello 1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요청을 보낼 때 이렇게 인증과 관련된 헤더 값을 추가로 보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더 값을 읽어드려서 이 JWT 토큰 값이 올바르면 이제 올바른지 검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익스파이어가 됐는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인증을 통과하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바로 JWT 토큰을 이용한 인증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그인하면 JWT 토큰 값을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큰 값을 요청을 보낼 때마다 헤더에다 담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쿠키 같은 걸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청을 보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오기도 하고 쿠키로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쿠키를 갖고 있다가 쿠키를 보내주게 되면 이때 쿠키를 사용하면 이런 헤더를 보내주지 않아도 이렇게 요청이 보내질 때 쿠키 값도 같이 가거든요. 그럼 쿠키 값을 보내게 되면 그 쿠키를 검사해서 쿠키 안에 있는 이 JWT 토큰 값을 검사해서 인증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제에선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이 헤더 값에다가 값을 담아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인증을 구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HTTP 리퀘스트 요청, 이게 이제 일반적인 로그인 처리할 때 쓰는 건데 이 HTTP 리퀘스트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날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날라오면 이 어스티케이션 필터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만듭니다. 즉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날라오면 여기에서는 이 토큰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JWT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ID 패스워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JWT 토큰이 날라오고 그 JWT 토큰을 이용해서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만들 텐데 이 어스티케이션 토큰이 JWT를 이용한 거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만들 거냐면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이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랑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란 걸 필요하는데요. 이 JWT 토큰 자체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런 건 기존의 시큐리티처럼 요런 걸 사용하지는 않고 이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에서 이 JWT 토큰을 파싱해서 사용자 정보를 꺼내 가지고 인증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만 찾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JWT 토큰을 사용할 때는 약간 다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라는 것은 인증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한 API인데요. 요 보통 어스티케이션 필터에서 요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해 가지고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뭘 만들 거냐면 기존의 어스티케이션 필터를 대신하는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청을 이 필터가 받아들일 거고요. 이 필터 안에서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직접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사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직접 만들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라고 만들어서 아까 헤더 값 이렇게 헤더로 요청 보낼 때마다 이 헤더 값이 온댔죠? 이 헤더 값을 받아들여서 처리해주는 필터를 직접 만들어 줄 거고 걔가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로 사용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또 필요한데 이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는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이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는 특정 유형의 인증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JWT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할 거기 때문에 이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뭘 만들어 주냐면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JWT 인증을 수행해주는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만들어 줘서 JWT 토큰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오면 이 필터가 매니저를 사용해서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요 시크릿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인증 정보를 넣어주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처리해주는 걸 만들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직접 로그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는 가장 핵심인 메소드가 요 메소드를 구현해 주는 거거든요. 요 메소드를 구현해 주는데 요 메소드의 어스티케이션은 실제로 누굴 받아들일 거냐면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이라는 걸 받아들일 거예요. 이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할 때는 이 프로바이더에 얘가 들어와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스티케이션 토큰이 얘 이 메소드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대신해서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 줄 테고 얘가 요 프로바이더의 파라미터로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이제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토큰 안에 있는 토큰 안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메일이나 권한 정보를 읽어들여서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새롭게 만들어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주면 JWT 인증이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럼 실제 이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이 소스 코드는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는데 JDK 11 버전을 쓰도록 할 거고요.
스프링 부트 2.7.9 버전을 쓰도록 만들 겁니다. 스프링 3점대 버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2.7.9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가장 레퍼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볼 자료가 가장 많은 스프링 부트 버전이 2.7점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JDK는 11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스타터를 추가할 텐데, 우리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도 추가해 줄 거고요. 네, 롬벅, 그 다음에 데브툴스,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추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좀 되냐면, 파일 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생성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로 생성할 때 자바 선택해 주고요. 그래들 그룹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JDK 11로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11 선택해 주시고 나서 다음 누르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선택하는 거 있고 스프링 부트 버전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3.0가 아니라 2.7.9 2.7.8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스냅샷 버전 말고 2.7.8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브툴스, 롬벅, 웹에서는 이거 웹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서 시큐리티,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롬벅, 스프링 웹, 스프링 시큐리티를 기본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근데 JW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JJWT API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 요 세 줄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JWT 안에다가 JSON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 JSON을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이 JSON이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JSON이 편리하거든요. 이 JSON 메시지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보통 DTO에서 이제 값을 검증할 때 밸리데이션 한다고 하거든요. 이 DTO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밸리데이션도 추가해 줍니다. 즉, 아까처럼 프로젝트 만들 때 시큐리티, 웹, 롬벅, 데브투스 추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JWT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빌드 그래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는 가장 먼저 리소스 폴더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을 제 전 시간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로퍼티스가 아니라 저는 야물 파일, YML 파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야물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JWT,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사용될 값인데 JWT 콜론 한 다음에 시큐리티 키와 리플래시 키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 값은 32바이트가 돼야 됩니다. 32바이트라는 건 8 곱하기 32 해서 사실 256비트 요 키 값은 키는 32바이트 혹은 32 곱하기 8에서 혹은 아니라 256비트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키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서버에서만 볼 수 있는 키야 되거든요.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키로 일단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 숫자 이렇게 된 거 말고 다른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자, JWT에 대해서 검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는 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될 파일이 뭐냐면 이 설정 파일이에요. config 파일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 설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JPA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정에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도 추가하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JWT랑 스프링 시큐리티만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설정만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놨어요. 일단 이제 웹 콘피그라는 설정을 이제 보면은요. 자, 웹 콘피그 설정을 보면 웹 콘피규어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구현해 주시면
이게 스프링,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 MVC에 대한 설정 파일이에요. 스프링 MVC에 대한 설정 파일이고요. 즉 웹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에 대한 설정인데 여기에는 별 설정이 없어요. 어떤 설정만 있냐면 코스라고 불리는 코스에 대한 설정만 있습니다. 이 코스에 대한 설정은 뭐냐? 자동으로 이렇게 AI가 이렇게 약자를 적어주고 있는데 코스라는 설정을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론트 개발을 하잖아요. 프론트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제 수업은 백엔드 개발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는 3000번 포트로 많이 동작합니다. 보통 리액트 많이 사용하죠. 리액트 같은 거 여러분들 개발해서 쓰면 얘네들 서버는 디폴트가 3000번 포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엔드 서버가 몇 번 포트로 동작할 거냐면 지금 보면 8080 포트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즉 프론트엔드에서 프론트엔드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로컬호스트 콜론 3000번 이렇게 해주면 프론트엔드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3000번 포트인데 여기에서 이 8080으로 실행되고 있는 API를 여기에서 8080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패스지 간에 로컬호스트 3000번에서 이러한 메소드 요청을 모두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설정이 없으면 3000번 포트에서 이 8080 포트 API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API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프론트엔드로 뜬 서버에서 우리가 만든 API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인터넷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설정을 좀 볼 건데요. 얘는 무슨 설정이냐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설정인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을 할 때 지금 보시면 빈으로 이제 이렇게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빈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사실 시큐리티 설정에서 빈이 아니라 좀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는 이제 빈을 만들어줘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한번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바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시큐리티 기본 설정 이런 거 문서 찾아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정합니다. 예전 방식은 이렇게 했었어요.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해주고 웹 시큐리티 컴피규어 아답터 이런 걸 상속받은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컴피규어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빈을 설정해주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불리는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때 HTTP 시큐리티, HTTP를 받아들여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시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JWT 토큰을 쓸 거기 때문에 세션을 안 사용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린 JWT 토큰으로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증에서 HTTP 세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JWT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유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터레스하게 무상태로 이제 동작하도록 해놨고 폼 로그인도 안 쓸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방식이 아니라 JWT 토큰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폼 로그인이라고 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폼으로부터 값을 받아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로그인 받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안 쓰고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JWT 토큰을 리턴하는 API를 만들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제공해주는 폼 로그인을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JWT 토큰을 리턴한 API를 만들 거고, CSRF라는 것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시큐리티가 보안과 관련된 설정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CSRF 공격이라고 해서 해킹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위한 방법인데 사실 이걸 켜주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디저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코스와 관련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지금 보시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컨피그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컨피그는 여기 있고요. 얘가 요 설정을 말합니다. 여기 설정. 얘를 이제 스프링에서 자동으로 주입받아서 여기다 넣어줬어요. 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요걸 말해요. 요거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요 시큐리티 필터 체인 만들 때 설정 값으로 넣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인증은 이제 꺼졌고, 그 다음에 인증,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인증을 처리할 거냐면, 일단은 요 부분은 뭐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증을 하기 전에 사전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제 사전 인증이라고 하는 요청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인업은 회원 가입 슬래시 로그인은 로그인에 대한 로그인에 대한 API 요청, 그 다음에 리플래시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 이 URL 주소는 로그인 안 해도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회원 가입을 안 했는데 로그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위한 API, 로그인을 위한 API, 그 다음에 리플래시 토큰을 통해서 토큰 갱신을 위한 API는 이제 어떤 권한이 있든 없든 다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나머지 모든 URL은 다 이러한 권한이 있어야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줬고, 어스티케이션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커스텀 어스티케이션 엔트리 포인트라는 걸 지정해놨습니다. 얘가 여기 적혀 있죠? 이 두 가지 이제 빈이 지금 보시면 required args constructor는 뭐예요? 스프링 제가 여러분들 스프링 수업할 때 프라이빗 파이널로 지정해 놓은 것들을 생성자 주입으로 받도록 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부에서 빈으로 생성돼서 추가로 받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아이고. 이 부분 없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요건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해서, 나중에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암호 입력할 때가 있어요. 회원 가입할 때 오면 아이디 암호 이런 거 입력해서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때 암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거나, 아니면 암호가 맞았는지 검사하거나 이럴 때 이 패스워드 인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암호를 암호화하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가 기존 암호랑 일치하는지 검사할 때 이 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초보자들 볼 때는 이게 이제 스프링에서 가장 핵심인 설정인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건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고, 얘는 마치 여러분들 가전제품 사용하듯이, 가전제품 사용하는 것처럼,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사용할 때 그 가전제품이 내부적으로 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전자레인지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다 알고 쓰진 않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고 쓰는 것처럼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돼 있는 부분,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스프링 부트 공식 문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스프링 부트 도큐먼트 시큐리티 이렇게 식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문서가 있죠. 이 문서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사실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들이잖아요. 이 클래스는 객체고 이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 문서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방송만 보고 한다. 혹은 뭐 어떤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글만 하고 보고 한다라는 건 사용법을 대충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하튼 여기 보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컴피그라는 게 여기 있다고 했었죠? 얘인데 얘를 지금 보니까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컴피그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얘는 abstract http configure라는 걸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required args construct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이널한 이 객체는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주입받는 거죠. 여기 보면 주입받는 거죠. 주입받는 거고, 즉 어딘가에 이 객체가 또 선언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이 authentication manager config는 뭘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냐면 얘를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얘가 누구 사용합니까? authentication provider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얘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뭘 선언할 거냐? JWT authentication provider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JWT authentication provider를 authentication manager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JWT authentication provider가 여기 있는 얘를 어딘가에서 빈으로 설정해 놨고요. 얘를 생성자 주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uthentication manager는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 여기 보시면 authentication manager라는 것은 HTTP 시큐리티 빌더를 통해서 get shared object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빌더를 통해서 authentication manager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이 authentication manager가 만들어지면 빌더 add filter before라고 해서 어떤 필터 전에다가 얘는 뭐예요? 빌더에다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uthentication 필터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인터넷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잖아요. 이미지 검색만 해봐도 스프링 시큐리티는 사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필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해 잘 하시려면 이 필터들 각각의 필터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 지금 여기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가 갖고 있는 이런 객체들이 어떤 일을 해주고 있고 이것들 다 공부해야 돼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공부하려면 이것들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중에서 이 필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증과 관련된 필터가 얘란 말이에요. 어스티케이션 필터인데 얘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면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스티케이션 필터 앞에다가
이 필터를 놓겠다 이거예요.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를 놓겠다. 그런데 그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는 누굴 가지도록 하느냐? 지금 만든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객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줍니까? 프로바이더로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설정해 준 거죠. 요 필터 앞에다가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를 만들어 주는데 얘는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사용하고 그 매니저가 요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준 겁니다. 즉 이 설정이 뭐냐? 이 그림대로 설정을 해 준 거예요. 이게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를 만들어 줬고 얘가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사용하고 얘가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게 이 코드다 이거죠. 즉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코드로 보면 이렇게 설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스프링 시큐리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시큐리티는 이렇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이 JWT 어스티케이션 프로바이더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자, JWT 관련된 게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필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JWT 어스티케이션 필터 부분부터 보면 이 필터를 보면은 자, 이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once per request 필터라는 걸 보통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이 필터는 아까 보니까 생성자 주입으로 어스티케이션 매니저를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private final로 선언돼 있고 request args constructor로 설정해놨습니다. 이거 롬복과 관련된 애노테이션이죠. 자동으로 파이널한 변수만 주입받는 생성자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to filter internal이란 메소드가 뭐냐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 이 필터가 동작하고요. 또 나중에 응답으로 갈 때도 이 필터가 동작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가 요청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럼 이 요청에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면 이렇게 헬로우 요청이 헬로우를 실행할 때 이렇게 어스티케이션 안에다가 여기 보시면 헤더 값은 어스티케이션이고 베어러 한 다음에 여기에 JW 토큰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이런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이 필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get 토큰, request 요청 정보의 토큰이 담겨서 오니까 헤더 정보에 담겨 오니까 get 토큰, request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get 토큰을 가보면 request.get 헤더에서 authorization이라고 불리는 헤더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 헤더 값의 시작이 베어러라고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베어러라고 되어 있다면 공백을 기준으로 뒷부분을 잘라서 리턴해줬다 이거죠. 공백을 기준으로 잘랐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베어러 해주고 공백 있고 그 뒤에 있는 게 JW 토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제 JW 토큰을 여기서 리턴해준 거예요. 그걸 토큰에다가 받았죠? 이게 JW 토큰인 거고 여기에 이제 스트링 유틸스로 이 토큰이 널이 아닌지 파악하는 거죠. 공백이거나 널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get authentication에다가 토큰 값을 넣어주면 얘는 이 토큰을 누구한테 넣었어요? JWT authentication 토큰한테 넣었죠. 이게 뭐예요? 얘가 요거예요, 요거. JWT authentication 토큰에다가 지금 토큰을 생성자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스티케이션 매니저한테 이 토큰을 던져준 거예요. 이 매니저한테 이 토큰을 던져줬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매니저한테 던져주면 요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누가 사용되느냐? 아까 보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 콘피그에 보시면 프로바이더로 얘가 지정됐잖아요. 얘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에 가보면 여기 있는데요. 얘의 이 녀석이 호출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필터에 보면 여기다가 이제 매니저한테 토큰 값을 넘겨줬잖아요. 그럼 매니저는 내부적으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그 토큰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스티케이션이 실제로는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이기 때문에 형변환이 됐고요.
이 토큰으로부터 생성자에 넣어준 그 토큰 값을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을 파싱해줘라 라고 한 겁니다. 토큰을 파싱해줘라. 근데 여기서 파싱했는데 파싱이 안 되면은 토큰이 잘못된 거거나 기간에 만료됐으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필터에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토큰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밑에 필터 체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캐치 부분으로 건너뛰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에다가 익셉션 값을 담아가지고 익셉션을 다 담아서 익셉션을 스로우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시크릿 컴피그에 보면은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커스텀 어스티케이션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렇게 지정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 익셉션이 날라왔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토큰 값을 전달하는데 뒤에다가 이상한 값을 추가해 볼게요. 요 앞에다가 이상한 값을 추가해 볼게요. 11이라고 추가하고 누르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토큰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필터에서 보면 어디 갔어? 필터에서 보면 요 안에서 어스티케이트에다가 이제 토큰을 넣어주게 되면 이때 프로바이더가 동작하게 되는데 네, 이 프로바이더가 동작하면서 파싱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파싱을 하는데 파싱하다 여기서 파싱을 못하고 익셉션을 발생해요. 그럼 미셉션을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익셉션을 여기 알맞은 캐치에서 받은 다음에 익셉션 자체가 이제 리턴 되겠죠? 리퀘스트를 담아서 리턴하게 되면 아까 보았던 시크릿 컴피그에서 지정했던 요 커스텀 어스티케이션 엔트리 포인트 여기 제가 익셉션에다가 만들어줬는데 요 익셉션에 만들어주는 요 객체가 익셉션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엑셉션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토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익셉션의 종류에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토큰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인밸리드 토큰 이런 거 가보면 여기에 이제 한글로 적혀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토큰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그럼 필터에서 보면 다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큰이 어스티케이션 매니저에서 이렇게 어스티케이트 해주고 이 토큰을 받아들여서 프로바이더가 동작하고 이 프로바이더가 동작하면 토큰 값으로 클라임스라고 불리는 값이 넘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요 안에 있는 이 JW 토큰 중에서 요 보라색 부분 있죠. 이 보라색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용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해준 이 부분이 뭐냐면 서브라고 되어 있고 롤스 유저 아이디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JWT에서 읽어드려서 이메일이랑 아까 여기 보면 인증 정보 여기 보면 요 롤스라고 해서 권한 정보 있죠? 이런 권한 정보를 읽어드려 가지고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에다가 이 권한 정보 객체를 넣어주고 이메일을 넣어서 리턴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JW 토큰에서 지금 제가 JW 토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를 이게 JWT IO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대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아예 외부에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암호화해서 이렇게 여기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서브에다가 예를 들면 제이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암호화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암호화돼 있으면 이 부분에서 복호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getSubject라고 해서 구했죠? 요 서브라고 불리는 이 값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제 get 서브젝트로 이메일로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브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서 서브로 집어넣은 값은 암호화된 데이터가 이렇게 리턴 될 거니까 그것을 복호화하는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JW 토큰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고요.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JSON으로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집어넣거나 이러면 그걸 복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암호화 시키지 않고 결과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JWT 어스케이션 토큰을 리턴해주게 돼요. 그러면 필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토큰 값이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셉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줄로 넘어와요. 즉 얘가 잘 복호화가 이 부분이 이제 JW 토큰이 잘 파싱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면 그 다음 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시크릿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인증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얘를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얘가 스레드로 계속 전달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요청을 받잖아요. 그럼 컨트롤러 요청 받고 컨트롤러가 보통 서비스 호출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이 시크릿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인증 정보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스레드 상으로서 같은 스레드일 경우에 계속 정보가 유지가 되면서 전달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시크릿 컨텍스트 홀더에다 담아주게 되면 언제든지 인증 정보를 읽어올 수 있게 돼요. 자, 이 코드까지가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지금 설명한 내용이 JW 토큰이 날라왔을 때 필터를 통해서 이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오고 문제가 없으면 요 시크릿 컨텍스트 홀더에다가 JWT 어스티케이션 토큰을 담아주는 것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코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인증, JW 토큰이 올바른지 검증해주는 코드고, 그럼 로그인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로그인 아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로그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포스트 방식으로 이메일 패스워드 값을 전달했죠. 그러면 이 이메일 패스워드가 맞을 때 이런 이제 액세스 토큰, 리플래시 토큰 이런 걸 만들어서 리턴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JWT 토큰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그나마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쉽게 구현을 해놨는데요. 자, 멤버 컨트롤러라고 돼 있고 슬래시 로그인 요청이 와요. 그러면 이 멤버 로그인 DTO에 이렇게 이메일과 패스워드 값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메일이 정규 표현식으로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거나 패스워드 형식에 맞지 않으면 아예 어디가 실행이 안 되냐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예를 들면 이메일 형식이 안 맞도록 제가 이렇게 이메일 형식이 안 맞도록 이렇게 빼고선 샌드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400번 오류가 났죠? 이게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그인 DTO에는 이메일과 암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코드가 나와야 되냐면, 이메일과 암호가 DB에서 이제, 이메일과 암호가, 이메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DB에서 읽어와가지고, 그 암호가 일치하는지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안 넣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메일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읽어와서 암호가 맞는지 검사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코드. 저는 이제 무조건 이 이메일 암호가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코드를 짠 거예요. 그래서 멤버 아이디는 1로 해줬고, 롱 값이죠.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서 입력받은 이메일, 그다음에 권한 정보는 롤 언더바 유저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아까 그 스프링 시크리티 설정을 보면 유저, 매니저, 어드민 권한이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걸
설정을 해주려면 이렇게 권한 정보는 문자로 롤 언더바가 꼭 앞에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스라는 리스트,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줬고요. 요 세 가지 값을 넣어서 JW 토큰을 생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JW 토큰을 생성하는 이 부분을 가보시면 create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JWTS라는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아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JWT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이건 역시 이것도 사용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JWT 이렇게 찾아보시면 라이브러리 여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JWT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거죠. 이 JWT 라이브러리는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를 갖고선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만든 거예요. 즉, 요러한 문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러한 문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값을 멤버 로그인 리플래시 DTO에다가 이렇게 값을 담아가지고 리턴 해준 겁니다. 이렇게 리턴 해준 거예요. 리턴 해준 값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인 거죠. 즉 ID 안무가 맞을 경우에는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JW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리턴 해준 거고요. 여기가 이게 로그인인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한 다음에는 이 JW 토큰을 어떻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헤더에다가 어서라이제이션 헤더에다가 베어러 해주고 나서 이렇게 헤더에다가 JW 토큰을 담아서 보내준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JW 필터가 검증을 해서 이 토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서 맞을 경우에는 보여주고 안 맞을 땐 지금처럼 유효하지 않은 토큰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헤더 정보들을 보면 잠깐만요. 예를 보면 여기 보시면 401 그 HTTP 응답 코드가 40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공했을 땐 200이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에 대한 처리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코드를 잘 만들려면 이제 뭐가 추가돼야 되느냐? 그 다음 해야 될 거.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사용자 정보 권한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JPL 쓰든 스프링 JDBC를 사용하든 테이블을 만들고 이 정보를 읽어드려서 로그인 할 때 어떻게 줘야 될까요? 사용을 해서 올바른 사용자인지 올바른 로그인 정보인지 검증하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코드가 이제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래시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리플래시 토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리플래시 토큰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내용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토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플래시 토큰을 DB에서 관리해야 돼요. 로그 아웃 할 때도 리플래시 토큰을 이제 삭제하거나 이런 코드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로그인, 네, 로그 아웃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로그인하면 응답 코드로 이렇게 액세스 토큰, 리플레시 토큰이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자체를 지금 응답으로 온 이 데이터 자체를 쿠키의 값으로 설정하여 리턴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면 사실은 HTTPS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어 설정, 그 다음에 HTTP only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JW 토큰 안에 보시면 토큰 안에 있는 값,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이제 JW 토큰 안에 있는 이제 서브젝트 값이죠. 값에 암호화하여 사용자 아이디, 권한 정보 등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암호화까지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HTTP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HTTP 이거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도전 과제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JWT 토큰을 이용해서 로그인, 그 다음에 검증하는 이 토큰 값을 검증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